자, 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이 로그라는 것이 어쩌다가 등장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로그는요, 엄청나게 큰 수 혹은 엄청나게 작은 수를 잘 다루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주 세계를 뭐 따질 때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지럽죠. 물론 지수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곱하기 10의 몇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연산하고 그냥 값을 좀 추정하고 유추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수의 시스템만으로는 좀 상당히 그게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연산 뭐 이런 것들 해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값을 추정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근사값을 좀 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게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그는요,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개발이 된 것만큼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조금 학습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얘는 교과 과정에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빠져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그래도 로그 수업할 때마다 이거를 좀 다루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이게 로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게 로그의 정체성이고, 사실 이게 우리가 로그를 배우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조금 교과 과정 외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번 우리가 밟고 넘어가기는 할 거예요. 혹시 상용 로그,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뭐 미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 로그의 어떤 쓰임새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목표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는요,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수랑 절친입니다. 로그는 지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애당초 로그의 정의 자체도 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훗날 공부할 로그 함수, 그 다음 지수 함수, 이 두 아이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고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지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절친?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로 끊어지지 못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더욱더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천천히 가자, 천천히. 2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8이죠? 뭐 2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16이지, 그치? 그러면 2의 몇 제곱을 하면 10이 될까? 우리가 분명히 지수는 실수 전체 범위까지 확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할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러지. 그치? 2를 몇 번 곱하면 10이 될까? 요것을 논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 로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몇 번 곱해서 개가 될 것인가? 그 몇 번, 그 몇을 나타내고자 해서 만든 것이 로그다. 이게 로그의 정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로그를 표현할 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로그, 진짜 로그예요. 로그는 로그라고 쓰는 거야. 여기 밑에 쓰는 건 밑에 써서 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진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형태가 어떻게 생기냐면 로그 A의 N 이런 형태로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내가 X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X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벌써 어렵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해보자. 2가 3번 곱해지면 8. 그럼 내가 여기서 3을 싹 가리고 야, 2를 몇 번 곱하면 8이야? 라고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3번이요 라고 대답할 거지. 2를 몇 번 곱하면 16이야? 4번이라고 얘기할 거지. 얘가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래서 로그 2의 8이라고 쓰면은 2를 가지고 8을 만들 거면 몇 번 곱해야 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2를 가지고 8을 만들려면 몇 번 곱해야 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즉, 우리가 지수 버전으로 설명하자면 밑과 결과를 알려주고 지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의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3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 2의 16 얘는 얼마야? 4.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어때? 간단하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로그를 뭐하러 만들어? 얘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야, 그 2를 몇 번 곱하면 10이 되는데 그 몇 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뭔가 좀 멋대가리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네모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럭셔리한 그러한 좀 세련된 버전으로 좀 식을 써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기호를 써가지고 표현하고자 우리가 로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는 분명히 어느 정도쯤의 값이겠어요? 당연히 3과 4 사이에는 어느 값이겠죠. 3점 얼마 정도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값을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나도 몰라.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는 절대 안 하는데 단지 얘의 의미가 그렇다는 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로그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문제를 내볼 테니까 그걸 한번 다 맞춰보도록 하자. 이거 내가 좀 잠깐 냅둬 줄게요. 보면서 하세요. 로그 3의 3 얼마겠어요? 그렇지, 1이겠지. 당연히 3을 가지고 3 만드는데 한 번만 곱하면 되지. 로그 5의 5 얼마겠어요? 1이겠지. 뭐 고민할 게 없잖아. 자,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뭐? 로그 A의 A, 즉 밑과 진수가 용어 잘 확인하세요. 밑과 진수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언제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나? 왜?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한 번만 곱하면 되니까. 그쵸? 당연한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로그 3의 1 이건 얼마예요? 3을 몇 번 곱해야 1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0번. 그래서 이 값은 0입니다. 어때? 뭔가 좀 벌써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 로그 2의 2분의 1 이건 얼마일까요? 로그 2의 2분의 1. 자, 2를 몇 번 곱해야 2분의 1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좀 이 자리 잘 안 보이지? 뒤로 조금만 갈까? 뒤로 조금만 이동해주세요. 됐어, 그 정도면 이동. 주연이가 조금 더. 너도 요 라인에 맞추면 돼. 자, 어때? 이거 몇 번 곱해야 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걸 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의 이거 제곱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이거 제곱이 이거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로그 A의 n는 x다라는 것과 서로 동친식을 이제 밑에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로그의 값을 하나 둘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얘 의미도 정확하게 알겠지. 자, 얘는 사실상 어떤 식이랑 정확하게 동시일까요? A의 x제곱은 n이다. 그래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완벽하게 서로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밑과 지수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지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과 결과를 가지고 지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로그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A 범위가 어땠었지? 우리 이거 지수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거 지수에서 이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 양이 뭐라고? 다시 뭐라고? 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같은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바꾸라는 얘기 아니겠어? 뭐? 0보다 일단 음이 되면 안 됐었잖아. 0보다 크다라는 표현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죠, 그렇죠? 0이 되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 밑 이 친구 어때야 돼요? 얘 음수되면 되겠어 이거? 안 되겠지, 그치?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 A의 범위가 여기 A의 범위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쵸? A는 무조건 뭐였어? 이거? 일단 편의상 우리가 얘기해서 양수라고, 그치? A는 양수, 그러니까 여기 A도 양수, 그치? 이 N은요? 그럼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N 결과가 어떻게 돼? 언제나 양수겠지. 야, 양수를 거듭 제곱하는데 이게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N도 양수야.
양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로그의 밑과 진수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늘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때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다 이해됐어요? 치수에서 그랬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A는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추가로 더 붙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헷갈린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직접 문제를 내볼게요. 로그 1의 1이 얼마야?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봐. 뭘까요? 쉽게 얘기 못하겠지. 왜? 왜 얘기를 못해? 너무 많아서. 야, 한 번만 곱해도 되고, 두 번 곱해도 되고, 세 번 곱해도 되고, 네 번 곱해도 되고, 다섯 번 곱해도 되는데 뭐라고 특정 지어줄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로그 1의 3 얼마야? 1을 몇 번 곱해야 3이 돼? 없잖아. 고민할 게 뭐 있어. 1을 뭐 몇 번 곱하면 3이 돼? 뭐 1을 몇 번 곱하는데 기도하면 막 3이 되나? 평생 곱해도 1이잖아 얘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밑이 1인 경우는 값이 너무 많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밑의 조건에는 1이 안 된다라는 것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밑과 진수의 조건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둘 다 기본적으로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얘네들은 음수면 안 돼. 일단 양수여야 돼. 사실 0이 되어도 문제가 돼요. 얘가 0이 되면은 1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은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뭐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밑의 조건은 당연히 뭐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 1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서 이렇게까지 같이 연동해서 공부해 주시면 절대로 밑과 진수의 조건을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가 로그는 밑과 진수라고 부르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A를 가지고 X를 A를 가지고 N을 만들려고 하는데 몇 번 곱해야 합니까? 아니, 나 좌변만 물어보는 거야. 몇 번 곱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이 로그 A의 N의 의미예요. 그 결과가 X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랑 동치다? A의 X제곱이 N이다라는 이 말과 동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는 밑의 조건이 지수에서 양수였고 N도 양수였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밑과 진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라는 걸 갖고 가는데 밑이 1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 내리지 않는다. 따라서 밑이 1인 것도 우리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에서 밑과 진수의 조건은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진수는 0보다 크다.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어디까지 읽어주시면 되냐면 49페이지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봅시다. 49페이지까지요. 천천히 끊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 같은 거 쓰실 때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 같은 거 반드시 지금 하세요. 내가 시간을 잠깐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자꾸 옆에다 메모하시라는 거예요. 종이 필요하시면 저희 뒤에 있으니까 갖다가 쓰시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서도 공부하실 때 내가 좀 팁을 드리자면 그 교과서에다가 바로 메모하지 마시고요. 너네가 또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날림으로 메모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종이 뭐 연습장이나 아니 포스트잇 이것도 되게 좋아.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 좀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 그거 하나 딱 해놓고서 그냥 교과서 아무 데나 탁 붙여. 거기다 그냥 날림으로 막 메모하는 거야. 지저분해도 상관없잖아. 포스트잇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복습할 때 그 포스트잇에 메모해놓은 거를 그대로 교과서에다 이쁘장하게 정리를 해놓는 거지. 보기 좋게. 뭐 색깔펜 같은 것들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럼 복습도 되고 메모도 좀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치?
그래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그 연습장 같은 거 좀 잘 활용하시면 공부에 되게 도움 많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세 페이지 지금 잘 읽어봅시다. 자, 읽으신 분들은 로그의 성질 부분 먼저 읽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읽고 계시면 내가 바로 그 다음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로그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써놓을 수 있어요. 로그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짜 여기서 별의별 소설들 다 만들어줘요. 자기가 뭘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쟁이처럼 하기 때문에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혹시 평상시에 나한테 그런 류의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그런 걸 특히 유의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이해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만을 외워서 접근하려고 하는 건 정말 큰 패착이고 수원에서 절대로 살아남으실 수가 없어요. 저스틴 치사.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로그의 성질이요. 자, 여기에 지금 뭐 지수랑 마찬가지로 그 프루프 부분 보시면은 모든 성질들을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봤자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나는 조금 더 이거를 의미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납득이 되어야 뭐 이렇게 대수적으로 이렇게 증명해가지고 납득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의미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로그 A의 1은 0이라고 되어 있고요. 로그 A의 A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했었던 거 아니고 이쪽에다가 그 예시 들어가지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밑이 뭐 3인데 진수가 1이야. 그러면은 얘는 0번 곱해가지고 1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얘는 그 0이 되겠구나. 로그 3의 1은 0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했었죠. 로그 3의 3도 역시 우리가 3을 한 번 곱해야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성질에 나와 있는 거고요. 너무 당연했죠? 그거는 우리한테. 자,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로그 A의 MN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엔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반드시 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다.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다 라고 거의 뭐 사실상 여러분들 좌우명 삼듯이 이렇게 삼아가지고 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이 결과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납득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외우기만 말고 일단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16 이게 결국 얘는 로그 2의 8 곱하기 16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인 거잖아. 맞나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로그 2의 8 곱하기 16 이렇게 이제 써놓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로그 2의 8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봐. 내가 숫자는 그냥 일부러 쉬운 걸로 해놓은 거야. 근데 이걸 그냥 3, 4, 7 이렇게 하지 말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2를 가지고 8을 만들려고 할 때 곱하는 횟수입니다. 2를 가지고 8을 만들려고 할 때 곱하는 횟수 그게 바로 2야. 얘는요 2를 가지고 16을 만들려고 할 때 곱하는 횟수가 바로 로그 2의 16이에요. 자, 그러면 2를 가지고 8 곱하기 16을 만들려면 몇 번 곱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몇 번 곱해야 되겠어? 8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에다가 16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를 더한 것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우리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을 만들고 거기다 연달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16을 만들어야 8 곱하기 16이라는 그 아이를 만들죠. 그치? 그러니까 2를 가지고 8을 만드는 횟수에다가 2를 가지고 16을 만드는 횟수를 더해서 7번을 곱해줘야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 얘네들은 곱하는 횟수였으니까. 곱하는 횟수랑 곱하는 횟수를 더해야 걔네 두 개의 진수를 곱한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나 여기 납득 안 된다. 날 더 이해시켜라. 있어요? 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여기에서 2를 가지고 8을 만들려면 2를 3번 곱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2를 가지고 16을 만들려면 2를 4번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 우변은 이 횟수랑 이 횟수를 더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더해야 하는 걸까라는 걸 이 좌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8 곱하기 16이라는 이 전체를 만들려면 너는 몇 번 2를 곱해야 돼? 자연스럽게 더하고 있잖아. 3번이랑 4번을 더해서 7번을 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더한 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 이제 지워도 되지? 없어도 되잖아 이거. 야, 이것 때문에 지금 좁아서 죽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로그 3의 5 더하기
로그 3의 2 이것도 그럼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내가 각각의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의 그 아이디어가 여기에 이용이 안 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 결과는 로그 3의 10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야.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로그 A의 M, 로그 A의 N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로그 A의 NN이 나온다.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의 그냥 나누기 버전이야. 나누기 버전.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럼 그것에서 저거를 뺀 것 개수만큼 곱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6이라는 것은 1을 4번 곱해서 만들어지고 8이라는 것은 1을 3번 곱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럼 16 나누기 8 16 나누기 8을 만들려면 1을 몇 번 곱해야 됩니까? 그럼 너희가 자연스럽게 한 번이라고 얘기하잖아. 왜 한 번이라고 하겠어? 너희들 머릿속에선 4 빼기 3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그 횟수에서 횟수를 뺀 게 쟤를 만들기 위한 횟수이지 않겠느냐라는 이 3번 성질이 당연히 만족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너네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 헷갈리고 또 빠릿빠릿하게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문제 풀고 있는데 허구나 이런 거 다 증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 곱하기 로그 A의 N이랑 똑같다. 자, 로그 A의 N의 의미가 뭐였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꾸 말해봐. 자꾸. 로그 A의 N의 의미가 뭐예요? A를 몇 번 곱해서 M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였잖아. 그렇지? 이거를 조금만 더 간단하게 M을 만들기 위해 A를 곱하는 횟수라고도 표현을 해봅시다. M을 만들기 위해 A를 곱하는 횟수. 자, 이 횟수가 뭔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M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를 곱해야 되겠어? 아까 그것에 2배. 그래요. 너희가 자연스럽게 2배라고 얘기하지. 그럼 아까 그 M의 세제곱을 만들려면 내가 곱하는 횟수를 얼마나 늘리면 되겠어? 3배로 늘리면 되겠지. 당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M의 K제곱을 만들려면 당연히 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 곱하는 그 개수보다 몇 배만큼 K배만큼 더 늘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로그 A의 M의 K제곱, 즉 M의 K제곱을 만들기 위해 A를 곱해야 되는 횟수는 M을 만들기 위해 곱해야 되는 횟수의 K배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써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 곱하기 로그 A의 M이다. 자, 혹시 아직 좀 긴가민가 하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해드리자면은 내가 2를 가지고 8을 만들기 위해서 3번 곱해야 되겠죠? 근데 2를 가지고 8의 5제곱을 만들려면 몇 개를 곱해야 되겠어?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 어려워. 대답해봐. 몇 번 곱해야 돼? 2를 가지고 8을 만들려면 3번 곱해야 돼. 근데 2를 가지고 8의 5제곱을 만들려면 몇 번 곱해야 돼?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8 아닙니까? 근데 8의 8제곱이라는 건 이것의 8제곱이 아니라 5제곱이었나? 이것의 5세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2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몇 개야 그러면? 15개잖아.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2를 가지고 8을 만들려면 3개가 필요했는데 2를 가지고 8의 5제곱을 만들려면 3개씩 5세트 모두 15개가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5배만큼의 횟수를 곱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일반화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요? 그럼 갔다가 와서 완성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걸 모아놓은 게 바이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그젬플 한번 보십시오. 너네들도 이런 똑같은 계산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한번 눈으로 쓱 훑어봐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계산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응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점이어 잡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51페이지까지 2페이지를 읽고 정리. 얘가 여기다 써놓은 프루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똑같은 얘기 동어 반복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내가 일단 얘네들을 생략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이 아닌 좀 더 이제 의미 중심적인 방법으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도 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프로프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읽고 이해도 해보시고. 어쨌든 적용이 중요하니까 밑에 있는 이그잼 툴도 여러분들이 직접 똑같은 계산들 해나가실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다른 공부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우리 지금 이 진행하는 수업이 그대로 이 겨울방학 때 똑같은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1단원부터 저 끝단원까지 모든 수업 내용들이 전부 다 특강으로 다 그때 강의 촬영해가지고 올라가 있거든.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 이거 너무 수업이 빠르다, 아니면 너무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그 수업 미리 한번 듣고 오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2번 연달아 듣는 거니까 강약 조절을 여러분들도 할 수도 있고, 그치? 한번 들었던 내용 또 들은 거니까 이제 좀 더 이해가 편하겠지. 그래서 1시간 반? 요 정도쯤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틀어두고 가볍게 좀 듣고 오세요. 어차피 우리 수업은 12시부터 2시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팁 드리니까 그런 거 좀 해줘. 알겠지? 뭐 그럴 바에는 1시간 반 더 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다 아니에요. 10분 더 자는 것도 꿀맛 같은데. 다 읽어보신 분들은 저 뒤에 넘어가서 밑변환 공식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시면서 얘가 지금 여기에 프루프 증명을 해놓고 있는데, 증명을 읽어보고 그 옆에 똑같이 너네들도 그 증명 과정을 한번 쓱 써보면서 밟아봐. 알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이게 이해가 돼. 그래서 다 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밑변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쭉 읽어보고, 여기 옆에 여백 있죠?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또 따라서 쓰십시오. 따라서 써보시면서 이런 단순한 원리구나 라는 걸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이따가 내가 하는 말들이 좀 이해가 될 거야. 똑같은 증명을 내가 칠판에서 한 번 더 해주긴 할 건데, 해보고 난 다음에 듣는 것과 처음 듣는 것과는 좀 얘기가 달라요.
증명도 안 해놓고 뭐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공부만 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누구나 다 하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자기는 다 이해했다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막상 써보려고 했을 때 안 된단 말이야. 그 덮어놓고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겠어? 못 쓰지? 자꾸 쓰십시오 여러분들. 눈으로 읽고서 이해됐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마. 내가 직접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물 흐르듯이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잘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C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응? 내가 이게 여기서는 C라고 했는데 응. 이런 거 보면 여기서 E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C라는 것은 뭐가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C라고 놓은 거겠지, 그치? 이런 거 E 말고 다른 숫자 들어가서 그렇죠. 3이어도 되고 4이어도 되고 5이어도 되고 6이어도 100만이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밑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의 그 목적이. 그러니까 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로그 2의 3이라는 것을 내가 뭐 하다못해 로그 7의 2 분의 로그 7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은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C가 뭐가 되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밑 변환 공식이에요. 밑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걸로 바꾸겠다 인 겁니다. 위치를 바꿔서 왔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사실 내가 이따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 하면 그게 어느 정도쯤의 값인지는 유추는 되는데 정확히 어떤 값인지 우리가 막 상당히 근사적으로 알 수는 없죠. 뭐 예를 들어 로그 2의 3 하면은 한 1이나 2 사이? 한 요 정도쯤 밖에 유추를 못 하잖아.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값을 상당히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한다. 그럼 내가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3을 도대체 무슨 수로 아는데요? 알아. 여러분들 책 맨 마지막 페이지 펴. 말 나온 김에 같이 얘기할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뭔가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부록 같은 거 말고 앞으로 조금 더 넘기시면 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너무 앞으로 넘기지 말고 네. 표가 좀 있는데 그걸 좀 잘 적극적으로 찾아봐. 다른 사람 다 찾잖아. 표 보셨어요? 네. 보시면 상용 로그 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상용 로그라는 게 상용. 여러분 상용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상용. 약간 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AI 상용화 뭐 그러면은 약간 뭐 AI가 우리 실생활에서 막 이렇게 흔하게 막 널리고 널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용 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로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주 쓰는 로그. 자주 쓰는 로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이 수의 체계가 몇 진법입니까? 10진법이지. 그래서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가 가장 많이 써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2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1.72 곱하기 10의 제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상용 로그를 밑이 10의 로그로 정해서 그걸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해. 간편하고 그래서 그 상용 로그 값들을 수학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연락에 구한 겁니다. 미리 구해줬어요. 미리 계산을 다 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적은 게 바로 그 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삼각비표 읽었었을 때 기억나요? 삼각비표? 그거랑 거의 비슷한 방법인데 그 세로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게 1의 자리랑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가로선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로그 2.00의 값을 알고 싶다. 그럼 세로선에서 2.0을 찾고 가로선에서 0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십자가 쫙쫙 그으면 나오는 아이 0. 누가 나와요 거기? 3010. 네, 그 아이가 로그 2.00의 값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4.71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세로선에서 4.7을 찾고 가로선에서 1을 찾아서 십자가 쫙쫙 그어서 교차하는 그 지점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4.71의 로그 값이에요. 로그 4.71 얼마예요? 뭐 그런 식으로. 난 뭐 당연히 모르죠.
표를 안 보고 있으니까 몰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답변이 됐죠? 내가 로그 2의 3은 모르지만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3의 값은 구할 수 있잖아. 찾아서. 그럼 그걸 가지고 상당히 근사적인 값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로 밑 변환을 했을 때 그렇게 값을 상당히 근사적으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상용 로그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쓰기 위해 밑 변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을 알아야 좀 공부할 맛이 나지, 그치? 다시 아직 증명 안 되신 분들 먼저 증명하시고요. 증명 다 끝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살짝 보십시오. 여러분은 직접 손으로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따 내 말 이해 못해. 은근히 이게 증명이 잘 좀 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까먹어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대상부터 먼저 쓰도록 합시다.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었을 때 내가 그 나랑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신 분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좀 했었냐면 야, 얘는 물론 증명하는 그 유도 과정도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긴 한데 무엇보다 결과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결과를 일단 반드시 외워두고 있고, 그러니까 걔가 일단 1순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유도하고 증명하는 건 2순위로 두어도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과가 제일 중요한 그런 정말 그 뭐랄까 특별한 친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얘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의 증명법은 사실 그렇게 막 문제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다만 이제 얘의 결과는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도법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결과는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이 결과가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아까 상용으로도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나중에 거의 뭐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쓸 거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면 로그 A의 B라는 것이, 그러니까 A가 뭐든 B가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밑과 지수의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자, 얘가 내가 원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C라는 다른 문자로 썼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특정한 어떤 숫자가 되어야 한다면 A나 B로 관련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숫자를 썼겠지. 근데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C라는 문자로 썼다는 것은 뭐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로그 C에 자 A가 밑에 있으니까 A를 밑에 쓰고 B가 위에 있으니까 B를 위에 씁니다. 얘가 됨을 증명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처음에 했었던 게 뭐냐면 X랑 Y를 뭔가로 이제 그 치환을 했죠. 로그 A의 B를 X, 그 다음 로그 C의 A를 Y라고 치환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렇게 치환하지? 하면은 솔직히 처음 우리가 접근하는 입장에선 글쎄 해서 이 부분, 도입부를 까먹어가지고 유도하는 걸 좀 잘 잊더라고요. 뭐 물론 잊어도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잘 기억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줄 로그 A의 B를 X, 로그 C의 A를 Y라고 치환을 한다. 요거 이 하나만, 이 도입부만,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술술 잘 풀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로그 A의 B를 X, 그 다음에 로그 뭐 C의 A를 Y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때 이거랑 동치인 식이 뭐라고 했었죠? 뭐랑 동치야 이게? 크게 얘기해봐. 이게 자꾸 도전해 주셔야 돼. A의 X제곱이 B고, 그 다음 또 이거는요? C의 Y제곱이 A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얘네 두 개를 좀 이렇게 연동해서 묶어주려고 해요. 서로 묶어주려고 하는데 a랑 a가 공통으로 들려있잖아.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x제곱을 합니다. 여기 양변에다 x제곱을 하시면 c의 몇 제곱이? xy제곱이 a의 x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결국 c의 xy제곱이 a의 x제곱인데 그 a의 x제곱은 b가 된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어요. c의 xy제곱은 b가 된다. 맞나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로그 버전으로 좀 풀어보자. 이제 파란색으로. 자, 얘는 또 무엇이랑 동치예요? 이거요, 이거. 무엇이랑 동치입니까? 네, 로그 c의 b는 xy라는 식이랑 동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x가 누구였고 y가 누구였지? 얘랑 얘로, 그치? 얘랑 얘 두 개를 곱한 게 로그 c의 b라고 써져 있는 거네. 그래서 그걸 여기 밑에다가 한 줄을 다시 한번 쭉 적어볼게요. 자, x 다시 로그 a의, 이거 좀 추하게 나오나? 아, 좀 추하게 나오나? 아, 좀 이미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자, 로그 a 그냥 할게요. 로그 a의 b 곱하기 y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로그 c의 a, 그치? 자, 그것이 뭐랑 똑같다고? 로그 c의 b랑 똑같다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증명하려고 한 게 얘였어. 로그 a의 b 여기 있네요. 로그 c의 a 여기 이쪽으로 넘어갔지? 자, 얘를 그럼 양변에 나눠줍니다. 그럼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도입부만 잘하시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술술 풀릴 거야. 근데 요거 기억하는 게 조금 이제 애들이 시간 지나면은 금방 또 까먹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래도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런 것들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좀 봐주십시오. 알겠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좀 봐주시고 여러 번 써보셔야 돼. 이거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은 너네들 절대 이거 정보 못한다. 알겠지? 그래서 자꾸 써봐요. C의 값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C의 값은 제한 안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이 C가 어떤 특정한 수나 아니면 A랑 B랑 관련돼 있어야 하는 아이였다면 애당초 그렇게 써졌을 거야. 뭐 A에 대한 식이든 B에 대한 식이든 뭐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숫자든 그런 식으로 정해놨겠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C라는 다른 문자로 썼잖아. 그렇다는 것은 얘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뀔 때 A는 이거고 B는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C는 지금 여기 없던 게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로그 A의 B를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B, 로그 3의 A 분의 로그 3의 B, 뭐 로그 10의 A 분의 로그 10의 B 어떻게 놓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어차피 다 똑같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증명하고 C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게 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좀 보시면은 이그젬플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로그 4의 8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로그 2의 4 분의 로그 2의 8. 그치? 근데 로그 2의 4의 값을 내가 알아요. 2. 로그 2의 8은 3. 따라서 얘는 2분의 3. 쉽죠? 자, 로그 3의 10. 자, 로그 3의 10이라는 것은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1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이거는 로그 10의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쓴 거야. 자, 근데 지금 이게 우리한테 지금 뭔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로그 3의 10, 로그 10의 3 밑과 진수가 서로 어떻게 됐어요? 밑과 진수가 어떻게 됐어? 체인지 됐지? 체인지 됐더니 이게 지금 역수관계가 된 거야. 아, 로그 3의 10과 로그 10의 3은 서로 역수관계구나.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 아이,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얘 분모랑 분자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야. 뭐 당연히 역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렇지? 만약에 로그 A의 B가 2분의 3이었다고 해봐. 그럼 당연히 로그 B의 A는 3분의 2겠지. 분모랑 분자의 자리가 바뀔 테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얘가 2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로그 3의 10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로그 10의 3분의 1입니다. 이게 아니라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었더니 역수가 됐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의미까지 파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로그 2의 5 곱하기 야야 로그의 곱하기 지금 우리 처음 나왔죠? 로그 2의 5 곱하기 로그 5의 2. 야, 근데 얘네 둘 사이 무슨 관계라고 했지? 역수관계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답이 얼마야? 1이야 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로그 2의 5랑 로그 5의 2를 각각 너희들이 좋아하는 숫자로 밑 변환을 해서 이 식을 바꿔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7은 좋은 숫자니까 7로 한번 바꿔볼까? 로그 7의 2 분의 로그 7의 5 로그 7의 5 분의 로그 7의 2 분모 분자 즉 똑같이 이렇게 약분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남는 거 없이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근데 그게 꼭 7이 아니라 3이어도 되고 10이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 네 번째 거. 이번엔 3개를 곱했네요. 로그 4의 6 곱하기 로그 7의 4 곱하기 로그 6의 7. 여기서 서로 어떤 것도 서로 역수관계인 것은 없어요. 다만 얘네들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 표현해준다면 그럼 얘네들이 계산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그때 밑은 전부 다 공통된 걸로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4 분의 로그 3의 6 곱하기 로그 3의 7 분의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3의 6 분의 로그 3의 7 이런 식으로 밑을 공통인 걸로 바꿔준다면 이쪽 저쪽에서 막 이렇게 서로가 엇갈려 가면서 약분되는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다 소멸되면서 1만 남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자세한 계산 과정 여기 써져 있으니까 내가 굳이 되풀이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로그의 곱셈을 할 때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밑에다 적어. 내가 로그의 곱셈을 하는데 밑변환 공식을 안 쓴다? 이거 분명히 뭔가 어딘가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변환시킨 다음에 곱셈 연산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로그의 곱을 하는데 밑변환 공식을 안 써서 내가 뭔가 식을 변형시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사실상 100% 잘못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뭐 저 3번 같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이제 이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꼭 여기에서 귀찮다고 그거 안 하는 놈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 행동을 내가 똑같이 따라해 볼 테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하자. 내가 약간 좀 함정 파놓고 자 이거 맞지? 라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들이 잘 실수하는 것들을 그대로 칠판에다가 쭉 한번 써볼 테니까 어떤 부분에서 얘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4번 문제를 보면은 뭐 로그 4의 6 분의 곱하기 로그 6의 7 곱하기 로그 7의 4 그게 이제 뭐 야 다 없어져가지고 1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밑변환 공식 쓰면은 4 밑으로 내려가고 6 위로 올라가고 6 밑으로 내려가고 7 위로 올라가고 7 밑으로 내려가고 4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제발 이런 미친 짓 하지 마. 내가 진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발 이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마. 이게 뭐 약분이야? 근본도 없는 현상이야 이건 진짜. 이 근본도 없어. 그냥 걔네는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밑과 진수를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쓰면 얘네들 없어지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걔한테 딱 이런 문제를 냅니다. 뭐라고 쓸까? 이거를 조금 다른 걸로 바꿀게요. 좀 숫자가 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럼 얘는 이 문제 어떻게 풀겠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5 16 이상하다. 왜 다 없어졌지?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아니 지가 여기에서 밑과 진수랑 나눈 게 아니라면서 왜 지금 여기서 밑과 진수를 나누고 있지? 근본도 없는 계산을 지가 안 한다고 했으면서 왜 여기서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이거 가지고 매년마다 씨름해요 진짜. 꼭 이거 진짜 그 귀차니즘에 쩔어 있는 친구들이 꼭 이러는 겁니다. 그거 쓰는 게 그게 귀찮아요. 자 그럼 이 문제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밑을 뭐로 해볼까? 3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로그 3의 32 로그 3의 25 그 다음 요거는요? 곱하기
로그 3의 125 로그 3의 2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바로 이렇게 지우는 거 아니야. 야 여기까지 써놓고서 이거 이렇게 지우면 어떡하냐 이거. 뭐하러 썼어 그러면. 그렇게 지울 거면. 그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바꿔줘야죠. 얘를 어떻게. 이 로그 3의 32라는 것을 어떻게 5 로그 2 그쵸? 이거 이해되시죠? 로그 3의 25를 어떻게? 2 로그 5 로그 3의 125를 어떻게? 3 로그 5 뭐 로그 3의 2는 바꿀 거 없이 이렇게 끝.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랑 서로 없애는 거예요. 이랑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랑 서로 없애는 겁니다. 로그 3의 5랑 로그 3의 5를 그렇게 해서 남은 것들을 계산하시면 2분의 1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땐 4랑 4를 없앤 게 아니었어. 로그 4랑 서로 지웠던 거야. 로그 6이랑 로그 6이랑 지웠던 거고. 그러니까 이 밑은 그냥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잖아요. 로그 B7과 로그 B7 이렇게 해서 지운 거야. 근데 이거 갖다 그냥 6, 6, 7, 7, 4, 4 이렇게 지웠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딴 짓 해가지고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 1이니까 1이면 로그가 없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16, 5, 80 이러다 나한테 아주 그냥 착살나는 짓인 거야. 아주 그냥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매 년마다 스트레스 진짜 엄청나게 받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마시게. 알겠죠? 내가 미리 선수 쳤어요. 알겠죠? 근데도 만약에 이 로그에 곱셈을 하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 상태에서 곱셈을 하다가 나한테 질문하러 가지고 오면 그때가 여러분들 재산날입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진짜 나한테 극딜 받을 준비하십시오. 그때는 항상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늘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곱셈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만 좀 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백지 테스트 하실 때 요거를 좀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의 미련한 짓도 같이 적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실수를 안 해요.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53페이지 공식도 설명할 거니까 다 되신 분들은 그 공식 부분 한번 쭉 먼저 살펴보고 계십시오. 풀고 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일단 책은 먼저 풀었었어요? 책 풀어서 다 채점하고 틀린 것도 고치고 해봤어? 채점 그거를 먼저 해. 그래야지만 너가 거기서 모르는 것들, 너가 실수했었던 것들을 제대로 피드백을 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야 효율도 좋고 이게 사실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실력 향상 안 돼. 그걸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걸 고치는 과정에서부터가 이제 진짜 실력 향상이야. 집에 가셔서 그 부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거 나누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각형 성질도 마찬가지야.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 먼저 풀고. 알겠지? 근데 너 오늘 그거 공통수학 1 해야 되잖아. 일단 그 프린트 드릴 테니까 그거는 집에서 식사하시고 난 집에서 하십시오. 이건 어차피 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우리 이번에 좀 고생하고 각오하고 시작했으니까 식사하시는 날에 먹고 시작해요. 집에서 해. 네, 집에서 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 곱셈 공식
시간에 오자마자 하잖아. 자, 53페이지에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전부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쭉 다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1번이랑 2번 얘네들은 여러분 밑변환 공식 이용해가지고 그냥 증명하는 거고, 사실 3번은 증명 대상이라 하긴 좀 그렇죠. 그냥 곱셈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생략하고 그냥 읽어만 보셔도 돼요. 4번은 이거는 밑변환 공식을 굳이 쓰지 않고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로그의 의미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게 타당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4개를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증명은 쓰면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시면은 바로 그게 증명이 될 겁니다. 특히 여기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우린 아까 전에 그 밑에 지수가 없는 경우를 먼저 했었죠. 그렇죠? 로그 A에 B의 N제곱. 요것을 이제 N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을 했었는데, 지금 밑변환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 밑에도 지수가 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있는 경우에 그 각각의 지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우야, 은주씨, 그런 귀찮으심이 아까 이걸 부른다니까. 너 왜 자꾸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말 지켜? 한번 됐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안 통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위에다 그냥 밑줄만 쳐놓고서 눈으로 읽고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공부는 왜 합니까? 네, 이렇게 이름 홍명함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내가 적당히 눈치 줬으면 그대로 좀 이행해 주셔야지. 너가 특별한 예외가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다 망했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혼자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 되셨죠? 자,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 로그 2의 3 이렇게 읽듯이 얘도 똑같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 자, 그럼 얘는 이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정리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번에 밑을 한 10인 로그로 한번 취해볼까요? 로그 10의 A의 m제곱 분의 로그 10의 B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 각각의 진수의 지수는 로그 바깥으로 곱하기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을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10의 B의 n제곱, 얘는 로그 10의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때 이 i는 n 곱하기 로그 10의 B 그 다음에 n 곱하기 로그 10의 A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 과정을 안 했네. 얘를 그래서 n분의 n 로그 A의 B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면요.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가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거 굉장히 좀 간편하게 외워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산을 하고 뭘 이렇게 활용해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 자체를 탐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를 쓰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매뉴얼 정해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밑의 지수는 분모로,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너무 다행이지 않냐? 이렇게 위치 포지션이 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그치? 차라리 너무 다행이죠 이게. 자, 2번. 이거는 딱히 증명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하고 넘어왔으니까.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그것은 역수가 된다. 그래서 얘는 서로 곱하면 1이 된다라고도 쓸 수가 있죠. 그치? 3번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패스. 4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왜 이 결과가 나와요? 왜 A의 로그 A의 B제곱이 B가 되지? 이거 되게 세련되게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 상태에서 그 로그식으로 쓰면은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아니요.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딱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어요. 지수라고 생각한다. 로그 A의 B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그랬지. 이 로그는요, 일단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로그 A의 B라는 것의 의미는요, B를 만들기 위해 A를 곱하는 횟수예요. 그 횟수만큼 A를 곱하라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결과가 뭐예요? B겠지. 로그 A의 B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B를 만들기 위해 곱해야 하는 A의 개수. 그게 A의 지수에 있다는 것은 A를 그만큼 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P가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야. 이거 뭐 증명의 대상도 아니야. 이건 그냥 정의야, 정의. 로그 A의 B의 정의였잖아. 이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밑과 밑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은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도 매뉴얼화 시켜주시면 더 좋겠죠. 결국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입장인 거니까 밑과 밑이 같으면 그들은 소멸된다. 이거 B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물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유를 알고 이렇게 매뉴얼을 시키는 것과 이유는 모른 채로 이렇게 그냥 테크닉적인 부분을 외워만 두고 있는 것은 차이가 많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밑과 밑이 같으면, 그러니까 지수에서의 밑이잖아. 얘는 로그에서의 밑이고. 그래서 이 밑과 밑이 서로 같으면 그들끼리는 서로 소멸된다. 그래서 B만 남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내면은 3의 로그 3의 4 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4. 밑과 밑이 같았으니까 얘네들은 소멸되고 4만 남는 거겠죠. 그럼 이걸 살짝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요? 좀 지우고 하죠. 뭐라고 하지? 2의 로그 4의 10. 하하. 요거는 어떻게 해? 맞아요. 루트 10. 자, 우리가 얘를 살짝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밑과 밑이 같아지고. 야, 어떻게든 만들면 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4로 만들어주거나 얘를 2로 만들어주거나. 근데 얘를 2로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면 얘 어떻게 됩니까? 2에 로그 2에 여긴 2분의 1이 튀어나가겠고 10 이렇게 써지겠죠. 2분의 1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잠깐 빠져있어. 우린 지금 할 게 있으니까. 따라서 10의 2분의 1제곱 루트 10. 요 정도쯤까지는 확장되어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 얘를 4로 바꿔줄 수도 있지? 어떻게? 로그 4의 10제곱의 2분의 1제곱 가능해요? 10의 2분의 1제곱 루트 10 됐죠? 어떤 방향으로든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도전하고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 결과를 외워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예시 들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도 풀어보고 그걸 검증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눈으로 보는 것만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사실 그것의 연장선이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하게 되면은 그 순간은 이해됐다고 끄덕끄덕해요. 근데 이게 마치 문제풀이로 치환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 풀 때 답지 보고서 문제 푸는 거랑 또 완전 똑같아요. 답지 보면서 문제 풀면 누가 그 문제 못 풀어요? 당연히 풀지. 근데 그걸 보고서 자기가 풀었다고 끄덕끄덕하고 만족하고 넘어가는 바보 멍청이가 어딨어요. 그런 애들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인 거지, 그치? 답지 보고 이해했다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만족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 리가 있냐? 그럼 누가 이 세상에 답지 안 펴놓고 공부합니까? 그게 제일 편해요. 그건 누가 봐도 공부가 아니에요. 개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공부도 내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공부는 잘 쌈을 싸서 그냥 그 있잖아. 쌈밥집 가면은 내가 쌈을 싸서 먹는 게 귀찮은 건데 쌈을 다 싸줘. 옆에 막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쌈을 싸서 나와. 얼마나 편해 그러면. 근데 그거 쌈을 내가 싸서 막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쌈을 잘 쌀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 개념서에는요 이미 아주 그냥 쌈까지 다 싸놔가지고 여러분들 입에 넣고서 그냥 턱이랑 이마를 이렇게 그냥 와그작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씹어 삼키고 있다고 해서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결국에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땐 내가 혼자 밥 차려 먹어야 돼. 근데 옆에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혼자 잡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써봐라. 증명도 써봐라. 예시도 써봐라. 여기 계산하는 것도 보기만 하지 말고 써봐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꼭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만의 공부를 하고 본인만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수십 명들의 데이터가 있잖아. 실시간. 뭐 지금까지 거쳐섰던 친구들만 해도 수백 명이 돼. 그 학생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꼭 개념을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 혹은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느린 친구들은 교과서나 참고서 개념서 보면은 진짜 완전 새 책, 당근마켓에서 팔아도 한 90% 가격으로 다 진짜 새 책이에요. 빳빳해. 아무것도 써져 있잖아. 뭐 가끔가다 밑줄, 동그라미 이런 것만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럴만했군. 그럴만했군. 개념을 그때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개념을 모르지.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공부를 해서 이게 잘잘못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근데 나는 이미 표본들이 양극단으로 다 있어.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 저렇게 공부했던 친구. 그 선배들의 인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맞는, 좀 더 도움되는 공부법을 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잔소리 드리는 거야. 알겠죠? 특히나 이 로그는 엄청 힘들다고 했잖아.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러냐 안 돼. 지수했을 때보다 내가 그래서 지금 더 유난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페이지에 5번 성질이 있어요. 이 5번 성질은 그 4번 성질을 살짝 이용하면은 되게 증명이 쉽다?
이 A라는 것을 우리가 C의 로그 C의 A라고 바꿔서 표현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저 우변으로 샥 하고 바뀌는 마법이 이제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을 C의 로그 C의 A죠. 이렇게 이제 써주시게 되면 결국엔 A의 로그 C의 B제곱은 C의 로그 근데 이거 맞냐? 맞지? 좌변이 지금 이거 써주는 거 맞지? A의 로그 C의 B 맞지? 자 C의 A라는 것이 지금 이거잖아? C의 로그 C의 A제곱의 로그 C의 B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위치 이렇게 바꾸면 안 되냐? 어차피 걔네들 곱해준 건데 한 가지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C의 로그 C의 B제곱의 로그 C의 A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밑이 같으면 소면. 따라서 얘는 B의 로그 C의 A제곱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얘랑 얘는 서로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것까지만 공부하고 넘어가면 하수. 항상 이러한 개념이나 공식이나 성질에는 숨어있는 속뜻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뜻이 숨어있을까? 자, 이 결과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A의 로그 C의 B랑 누구랑 똑같다고? B의 로그 C의 A랑 똑같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3분 정도쯤 드릴게요. 이 식에 숨어있는 속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매뉴얼화해 두어야 할까요? A의 로그 C의 B제곱은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저기다 그 제출 다 완료했지? 제출 완료했으면 그럼 가지고 가셔도 돼요. 어차피 너 틀린 거 고치셔야 되니까. 우리 정규 수업 때 그거 오다 프린트 해야 되니까 정규 수업 전까지 그거 다 고쳐가지고 와요. 알겠지? A의 로그 C의 B제곱과 B의 로그 C의 A제곱은 서로 똑같다. 인재가 과연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만 알아서 여러분 이거 절대 그 필드상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실천에서 어떻게 써요? 언제 이용할 거야? 언제 이용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런 의미구나.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써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무엇일지를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책에는 없습니다. 물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책에 그런 것들까지 나와 있으면 뭐 책이 거의 백과사전만 하지. A의 로그 C의 B 제곱과 B의 로그 C의 A 제곱이 똑같다. 모르겠어요? 1분만 더 늦게 44분에 시작하자. 아니요. 그거랑 좀 거리가 있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딱 한 큐에 이거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네. 이렇다는 거구나. 이걸 뭐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그 말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랑 노래 바꿔서 네, 얘네들은 자리가 얼마든지 좌우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여기 숨어 있는 거야.
A랑 B는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 써도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만약에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낼 법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건 뭐좀 로그 방정식 정도쯤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데. 그래도 그냥 쓸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식이 그냥 쭉 써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애들이 이걸 보고서 제일 많이 당황. 뭐야? 하나는 뭐 2이고 막 3이고 x가 여기 있는데 이게 좀 거꾸로 뭐지? 이거 곱하면 이게 역순간 없어지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야. 얘랑 얘는요. 이들이 원하면 아무렇게나 그냥 밖으로 써도 된다는 거야. 거기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라는 거야. 즉 지수 거듭 제곱 표현에서 밑을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나 2로 하고 싶어? 2로 통일해. 2의 로그 3의 x 2의 로그 3의 x. 내가 x로 통일하고 싶어? 통일해. x의 로그 3의 2 x의 로그 3의 2. 얘네 두 개는 사실상 서로 똑같이 생겨나요. 그런 식으로 너네가 필요에 따라서 얘네 둘을 번갈아 가면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아직 배운 게 많지 않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시가 지극히 한정적이야. 그래서 이거의 어떤 그 뭐랄까 활용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얘랑 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실상 뭐 밑변환 공식만큼의 그러한 그 메리트를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다. 뭐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자유도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애먹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욱더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면 되게 잘 써먹는데 이거를 써먹지 못한 사람은 그 메리트를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결과를 알고만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그걸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얘네 두 개의 자리가 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네. 바뀌어도 값이 똑같다는 거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야 그거에 맞는 상황에 이거를 꺼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저 질문이 네, 하세요. 아까 저 상태에서 만약에 그 밑을 2로 통일을 하면 2의 로그 3의 x 곱하기 2의 로그 3의 x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2의 2 로그 3의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로그 방정식 이런 것들 풀 때 이제 좀 나올 문제들입니다.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또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exam플에서 좀 볼만한 문제들이 있을까? 네, 딱히 없네요. 다 쉬운 문제들이라서 오케이. 일단 이 example 뭐 볼 거 없고 넘어가고 해서 상용로그로 넘어갑시다. 상용로그. 이 상용로그는요 다 하지 않고 상용로그의 기초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용로그의 기초를 학습하고 그 다음 문제를 또 풀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상용로그랑 좀 친해지면 상용로그의 활용을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용로그는 상용로그 자체만 하는 건 쉬워. 얘를 활용하는 게 조금 얘랑 친해질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난 이후에 요거를 좀 도전을 해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상용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끝낼 겁니다. 아까 상용로그가 뭐라 그랬지?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를 한다 했죠. 왜?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치 10인 것이 표현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다루기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전환하기에도. 그래서 이 십진법, 이 상용로그 미치 10인 상용로그의 값들을 전부 다 구했죠. 그래서 뒤에 표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읽는 방법들도 아까 겸사겸사 얘기를 했고요. 다시 반복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용로그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 내가 살짝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논하기 위해서 생성한 게 로그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상용 로그도 그에 최적화되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학습을 해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상용 로그의 값과 실제 값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로그 432가 있다고 해봅시다. 로그 432. 그 로그 432라는 것은요 어떤 값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렇죠? 근데 대략은 미안. 여러분들이 상용로그에서 네,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위치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부르잖아. 로그 10에 432. 근데 이 상용 로그는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상용 로그는 너무 많이 쓰잖아, 그렇지?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진법 쓸 때는요 항상 괄호 쓰고서 써야 되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팔진법 이런 식으로 내가 진법은 항상 그 괄호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팔진법으로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372가 아니겠지, 그치? 얘는 분명히 다른 값을 갖고 있는 아이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십진법으로 쓸 거면은 늘 여기다 이거 붙여줘야 돼.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붙여준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없지, 그치? 왜냐면 수학자들은 솔직히 약간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의 귀차니즘을 갖고 있어요. 모든 귀차니즘이 다 나쁜 건 아니고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귀차니즘을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 긍정적인 의미로 귀차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생략 가능하자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쓰면 십진법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안 쓰면 십진법이라고 하자. 상용 로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늘상 원래 로그 10에 뭐, 로그 10에 뭐, 로그 10에 뭐 이런 것들 다 써야 돼. 그런데 야 우리 앞으로 맨날 그것만 쓸 건데 그냥 그거 안 쓰면 어때? 귀찮잖아. 라고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쓰면 미치 11 로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로그 10의 432는 로그 432라고 쓸 수 있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실 때는 미치 11 로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로그 432는 대충 어느 정도쯤 되는 값일까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겠어? 이보다 크고 3보다 작겠지, 그치? 왜? 100이라는 것이 진수가 됐을 때 2라는 값을 가질 것이고 1000이라는 것이 진수가 됐을 때 3이라는 값을 가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432는 100과 1000 사이의 값이니까 2랑 3 사이에 있는 값일 거야, 얘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나타내기에는 조금 그래. 그래서 수학자들한테 어이! 로그 432의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수학자가 내가 이미 계산해놨어! 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한번 표를 봤어. 표 한번 봐봐. 이 432에 대한 로그 값을 계산을 해놨나? 계산해놨어요? 그래. 소수점을 묶으면 뭔가 좀 아이디어가 뭐 생기는 것 같아. 일단 432가 있긴 한지 한번 찾아봐. 있어 없어? 없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조사해놨어? 이 사람들이? 1.00부터 9.99까지 조사해놨지, 그치? 이거를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 것으로 1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로그 1이 얼마지? 로그 1 0, 그치? 로그 10은 1.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즉 진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그러한 진수들에 대해서만 상용 로그 표의 값을 구해 놓은 거야. 그럼 432는 그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1과 10 사이에 무슨 432가 있어? 없지. 있어. 4.32라는 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로그 432는 다음과 같이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4.32 곱하기 10의 제곱.
맞죠? 나 깜짝 놀랐어. 귀신인 줄 알고. 네. 자, 그래서 로그 4.3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아, 이건 431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뭐 요건 쉽잖아, 그렇지? 이거 다 이해되지? 그쵸? 로그의 진수끼리의 곱은 뭐였지? 로그끼리의 합이었지. 야,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네? 로그 4.32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근데 로그 10의 제곱이 뭐지? 로그 10의 제곱이 뭐야? 야, 뭔 소리? 밑이 지금 얼마야? 10이지? 아, 그럼 뭐 느끼는 바가 없어요? 얼마야 그러면? 2잖아. 야, 10의 제곱을 만들려면 10을 몇 번 곱해야 되느냐는 물어보면 이거는 여러분이 그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 야, 10의 제곱은 10을 몇 번 곱해야 돼? 이거 질문하면은 걔네들도 대답해요. 얘 얼마야 그래서? 2지. 얘 우리 알아? 이거? 알지. 끝났네. 읽어봐봐. 얼마야? 얘 0점. 뭐라고? 6이 나온다고? 6, 6 나올 만하지. 6, 3, 5, 5 더하기 2. 그래서 2.6355라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때? 어우, 재밌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1370을 진수로 갖는 로그 값도 구할 수 있을까?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뭐만 찾으면 돼? 1.37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1.37에 대한 로그 값만 구하면 돼요. 그럼 그 로그 값을 찾아서 읽어주면 얼마야? 로그 1.37 0.1367? 응. 그럼 0.1367 더하기 4, 그러니까 4.136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오, 괜찮아, 그치? 그럼 뭐 우리가 이제 84,332 이 값은 아주 정교하게는 못 구하더라도 84,300까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근사값을 구할 수도 있겠다 싶지, 그치?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구한 이 상용로그 표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수에 그래서 진짜 무지막지하게 큰 수가 있다고 해요. 1, 6, 3, 7, 2, 5, 9, 4, 8, 0, 0, 0, 0, 0, 0 이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정확한 값은 못 구하는데 적어도 세 자리까지는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1.63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라는 것으로 바꿔줌으로 인해 로그 값을 계산해서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사실 그 정도면 상당한 근사값 아니겠습니까? 그치? 반올림 해가지고 164를 생각하시든 뭐든. 자, 근데 그때 얘가 뭐였지? 0.1이라고 하는 소수 부분에 해당했었지.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생각해봐요. 로그 1.00부터 로그 10까지 즉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1자리 숫자를 최고자리 숫자로 갖고 있는 수들에 대한 상용로그 값을 얘가 지금 써놓은 거야.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부분은 그 로그 값에서 무슨 부분에 해당하겠어요? 소수 부분에 해당하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로그 값에서 무슨 부분에 해당하겠어? 정수 부분에 해당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그의 값을 딱 봤는데 13.742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얘는 한 10에서 13제곱에서 14제곱 사이에 있는 건데 732라고 한 걸 보니까 이제 상용로표 읽어보면서 대충 0.73이면은 한 어느 정도 좀 될까? 4, 5, 5, 6 5랑 6 사이에 있겠네요? 아니다 6 정도쯤 금방 있을 것 같은데? 정도? 한 6 금방 6 거의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6으로 시작하는 곱하기 10의 13제곱들 즉 6점 얼마에다가 10의 13제곱을 곱한 14자리 수 정도쯤 되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지. 그게 사실 우리가 이 상용로그, 이 로그를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 봤을 때는 그게 사실상 로그의 이유이자 존재 가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숫자의
자릿수가 상용 로그의 뭐에 해당하고? 지금 봐봐, 이게 교육 자릿수 나타내는 거 아니야 이게? 몇 자리 숫자인지, 그치? 그게 상용 로그에서 뭐에 해당하고? 정수 부분에 해당하고, 이 숫자의 배열 부분이 이 상용 로그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네, 진수 부분, 이 상용 로그에서 그 소수 부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쯤 우리가 했으면 1320이랑 13200이랑 132랑 13.2랑 전부 다 상용 로그 값을 구해보면 뭐가 어떨 것 같아? 그렇죠. 그 정도는 예측 가능하겠지, 그치? 심지어 0.000132 라는 것의 상용 로그 값을 구해봐도 소수 부분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한 바대로라면 그 숫자의 배열이 소수 부분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릿수가 정수 부분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가 132라는 것은 로그 1.3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서 얘는 2. 불러줘. 난 안 외우고 있어. 0.132 1.32 로그 1.32 계속 써먹을 거니까 이거 옆에다 좀 써놓을게. 1 2 0 6 0.1206. 자, 그럼 얘는 이제 2.1206이 되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숫자 배열을 갖고 있는 0.0132라는 것의 로그 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써줘요? 로그 1.32 곱하기 10에 이 지금 소수점이 얼마만큼 이동한 건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 제곱이면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자, 그럼 이 값은 어차피 저거 똑같아요. 0.1206 0.1206. 자, 얘는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2. 자, 그럼 얘는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8794라는 값을 갖겠지. 마이너스 1.8794. 맞아요? 어때? 얘 소수 부분이랑 얘 소수 부분이랑 서로 똑같아요? 아닌 것 같네? 그치? 맞아요? 아닌 것 같지? 아, 봐봐. 1206, 8794. 소수 부분 다르잖아. 숫자 배열이 같아도 소수 부분이 다를 수 있네. 맞아요? 맞아요? 아닙니다. 같아요. 정말 당황스럽지? 우리가 소수 부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수학에서 소수 부분의 정의는요, 수직선 위에서 여기다가 표시해줄게요. 자,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가 있어요. 그 수의 좌우에 연속하는 두 개의 정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를 n, 하나를 n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뭐 그게 1이랑 2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4랑 5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이렇게 정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n 플러스 1이라는 두 개의 정수가 있다고 합시다. 수직선 위에서 이때 얘보다 크지 않은, 즉 오른쪽이 아닌 크지 않은 최대형의 정수를 우리가 그 수의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 마주했을걸? 대괄호, 가우스 기,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게 사실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뜻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 수직선상에서 얘 포함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얘 근접하게 있는 정수, 그게 그 수의 정수 부분이에요. 소수 부분은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그 수 빼기 정수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하학적으로는 이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럼 그 거리라는 것은요 언제나 어떤 값을 가져요? 양의 값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런 어떤 그 뭐 정수부분, 소수부분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양수 개념에서만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뭐 2.32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게 소수부분이고 앞에 있는 게 정수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너네들한테는 소수부분과 정수부분의 정의가 소수점 왼쪽에 있는 거,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걸로 정해졌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저런 실수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때 얘 왼쪽이 정수부분, 얘 오른쪽이 소수부분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직선 상에서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정수부분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을 소수부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수직선에서 여기가 이 수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2에다가 0.1206을 더한 거니까 맞죠?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이 상황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왼쪽에 이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걸 갖다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면 바보는 어디서 아직도 지금 이거 읽고 있는 거지. 그치? 얘 정수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 2인 거야. 얘가 정수 부분인 거예요. 소수 부분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이 사이의 간격이야. 근데 이 간격이 얼마였지? 0.1206이었지. 그러니까 얘 역시도 소수 부분은 여전히 0.1206인 겁니다.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0.1206. 그래서 소수 부분은 언제나 음수가 아닌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고 0이 아니라면요. 정수 부분은 언제나 그 수보다 크지 않고 작은 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794의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마이너스 1.8794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바보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소수 부분을 0.8794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좀 네 그거는 그렇고 마이너스 8794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코는 이제 이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알겠죠? 네.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두 정수 부분은 그 2랑 그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 이게 정수 부분이고요. 소수 부분도 0.1206 이게 소수 부분이 된다. 그래서 수의 배열이 같으면 언제나 예외 없이 소수 부분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수 부분은 무엇을 담당한다? 정수 부분은 무엇을 담당한다? 그 수의 자릿수를 담당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몇 자리 숫자입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납니까? 라는 형태의 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이거는 세 자릿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릿수를 언급하곤 하는데 그때 그 자릿수가 이것의 정수 부분이랑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겠죠. 실제로 얘의 정수 부분이 2였기 때문에 얘는 10의 제곱이 곱해지게 되는 것이고 원래는 1의 자리 숫자였던 것에 10의 제곱을 곱하면 자릿수가 2칸이 늘어나는 것이라 3칸이 되는 것이겠지? 그래서 세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2라고 두 자릿수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한 자릿수였는데 두 개가 늘어나니까 세 자릿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정수 부분이 10이었다. 자릿수는 몇 자릿수가 되는 거겠어요? 정수 부분이 10이었어. 그럼 자릿수는 몇 자릿수가 되는 거야? 11자리가 되는 거죠. 왜? 방금 말했잖아. 이게 지금 정수 부분이 2라고 해서 자릿수가 두 자리고 이게 아니야. 정수 부분이 2라는 것은 10의 제곱이 곱해진다는 거고 10의 제곱이 곱해진다는 것은 자릿수가 두 개만큼 업이 된다는 거야. 자릿수가 두 개만큼 업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한 자리였는데 두 개가 업됐으니까 세 자리가 되는 것이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 자릿수가 돼.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꼭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막 n이 정수 부분이면 n 플러스 1자리다. 아니 뭐 물론 외워가지고 문제 풀 때 써먹으면 좋지. 근데 이거를 이해 없이 외우기만 하면요 나중에 이거랑 헷갈려요. 왜? 자 얘는 봐봐요. 얘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1의 자리였었던 애가 2개만큼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랑 그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때는 이게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5제곱, 즉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5라고 했다면 1의 자리였었던 것이 5개만큼 강등되니까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 하니까 이제 5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5라서 5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가 그냥 그대로 가. 근데 요거는 정수 부분이 5야? 그럼 5만큼 업이 돼. 그래서 1 플러스 5가 되어서 6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6자리 숫자가 돼. 그냥 단순히 외우면 헷갈리기 딱 좋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될 때나 외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외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여겨주셔라.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도록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도록. 오케이? 이 차이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상용 로그 부분 쭉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뒷부분 상용 로그의 활용,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 얘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잖아.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미리 보고 오시는 걸 적극 권장드려요. 아니면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준비가 되고 내일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그럼 월요일 수업에서 이 상용 로그의 활용, 어떻게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한 거냐면 70페이지까지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끝났는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아직 접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할 거 혹시 있으세요? 질문할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